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평범한 회사원인 여성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올해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아 설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의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어느덧 남편과 만난 지 5년이 다 되어가기에 그날들의 추억을 그리며 사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30대의 저는 꽤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대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시댁은 저를 매일을 하루같이 못 살게 굴었고 남편은 늘 방관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아이들의 양육이 잘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기 싫어했고 때문에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꼴은 절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집안일 또한 제 몫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못난 아비였지만 그럼에도 제 아이들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30대를 보냈던 제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혼났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첫째의 나이는 9살, 둘째의 나이는 7살에 불과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한 어느 날 멍든 얼굴을 어떻게든 숨기면서 인사를 하던 제 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린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혼 사유는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양육권을 빼앗아 이혼도 했죠. 그렇게 저 혼자 허리끈을 졸라매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을까요? 어느덧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은 고등학교 저학년으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던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모습에 잘 키운 제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청춘이 부러워졌습니다. 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제 나이와 가까워지는 첫째 딸에게 늘 조심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조심하지 못해서 망가진 제 인생이 가엾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던 딸들이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괜찮고 다 컸으니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제2의 청춘을 즐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들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감정은 안도였죠. 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컸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누군가 말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제2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몸도 20대, 30대의 제가 아닌지라 술을 하루 종일 마시며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기에는 친구들도 자신의 가정에 충실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가끔 술자리에 나가거나 대학교 시절 당시 억지로 탈퇴해야 했던 동아리에 대한 아쉬움을 동호회 활동으로 해소하며 소소한 제2의 청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 일상이 180도 뒤바뀐 것은 회사의 부하 직원이 주선한 소개팅에 나가고 나서였습니다. 사실 40대에게 소개팅이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 부하 직원이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게 된 이유 또한 조금 특이했습니다. 아는 분이 계신데 일에 매진하느라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셨지만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 두 분이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 소개팅을 흔쾌히 승낙했고 어느 가을밤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분께서 골랐는데 무척이나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깔끔하게 올린 포마드에 갈색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 온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첫눈에 보았을 때 준수한 외모와 깔끔한 정장에 저 또한 호감이 갔죠. 첫 소개팅이었기 때문에 어색함이 더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도 좋은 사람이고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분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첫 만남부터 꽤나 친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을 만나자 저희는 어느덧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죠. 일이 터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가끔씩 찾아와 진상을 부리던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음에도 종종 찾아오던 전 남편이었는데요. 하필 새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준 그날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본 전 남편은 격분했고 저를 때리려 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준 것은 바로 제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손찌검을 휘두르려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고 얼른 경찰을 불러 그를 연행시켰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온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 연행해 갈 때 다리가 풀려 훌썩 주저앉은 저를 제 남자친구는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의 과거, 그러니까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라거나 신기해하다가 이내 예의상 동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제게 소중해진 이 사람도 그런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눈빛으로 볼까 걱정되었지만 부디 아니길 바라며 이야기를 끝내고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세상 따뜻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덜컥 안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제 전부를 주어도 괜찮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제2의 결혼식을 올리며 지금까지 행복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저의 딸들 또한 저의 제2의 삶과 새아빠를 잘 받아들여 이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날인가요? 부디 아무쪼록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